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8월 전망이랑 8월에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 알려드릴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는 제약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좀 상승한 이후에 지금 오히려 정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이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주식토론방이라든지 저희 매매방에서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만큼 제약바이오 주중에서 특히 실적주들, 코로나와 엮이지 않은 실적주들을 좀 더 좀 좋게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 코로나와 엮였다는 얘기는 테마주잖아요. 최근에 테마주 매매는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주들, 실적이 개선되고 또 신약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 중심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사실 서정제내장 복귀 3사의 합병 이런 재료가 있어서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신용등급의 강득이라는 시장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와 배터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7월 26일부터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61선, 120선 저항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골든크로스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시총 대표주들이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보면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는 인터넷 업종인데요. 네이버는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는 카카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배열로 가고 있는 모습. 차트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수 제재차 하면은 수급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재료도 발생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좋아져야 되는데,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재무제표는 낮긴 하지만 인터넷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지금은 매출이 좋아질 만한 상승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족한 건 맞다. 골든크로스 이후에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해서 인터넷 업종은 조금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코스피 대표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현재 조정을 거치면서 고점 대비해서 20-30% 정도 하락한 상태에 조정을 받고 있는 횡보 상태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는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도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는 괜찮은 상태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했었지만 크게 모멘텀 있는 재료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로 좀 유지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업종 정도를 좀 정리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들어가 보면 코스닥은 사실은 배터리밖에 없으니까 배터리하고 대부분 제약바이오, 엔터인데,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중순에 방송한 이후에는 약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실적 발표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YG나 JYP를 강조를 했었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가 끝내서 한동안은 모멘텀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되는 10월 정도 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을 받을 때는 긴 텀으로 좀씩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엔터주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고요. 모두 다 강한 흐름으로 정배열 추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 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사실 좀 논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공매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35%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LNF 같은 경우도 4월 고점보다 한 40% 정도 하락하고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나 에코프로나 이런 선별적인 종목만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사실은 업종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업종 전체가 강한 상태일 때 종목을 선정해서 가져가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배터리는 강하고 어떤 배터리는 약하다 이러면은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강한 섹터를 찾는 게 낫다. 모든 것이 정배열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재료가 발생을 했어요. 시수 제재차 중에서 재도 저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죠. 재료가 발생한 거는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은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었고 추천했었던 종목은 실적주인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4배 정도가 올랐고요. 펜텍 코리아도 제가 5월달 정도에 추천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 한 2배 가까이 좀 올랐었죠.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만에 단체 관광 재개가 6년 5개월 만에 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상한가가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오늘은 화장품만 보겠다라고 이제 주식토론방에 말씀드렸었고, 뭐 매매방에는 종목도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이렇게 재료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재료가 글로벌 이슈, 글로벌 화두가 있고 기술이 기반이 된 재료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좋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국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까지는 아직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기사가 물론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가 두세 달짜리 상승할 만한 재료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워낙 바닥을 역배열로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한국화장품도 2022년 4월 급등한 이후에 거의 한 반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마찬가지, 토니모리도 마찬가지, 뷰티스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많은 하락을 한 이후에 일부적인 반등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화장품 관련된 주들도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술 기반이거나 글로벌 화두는 아니기 때문에 2주, 3주 분할매서 모아가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급등한 측면도 있고, 상한가가 12종목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수급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최근에 초전도체처럼 수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모아갈 만한 종목들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SK바이오팜과 같은 대형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서 완전 정배열, JW 중해제약도 완전 정배열, 인벤티지랩은 비만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좀 테마주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정배열이죠. 이것처럼 지금 4가지의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해도 다 정배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총 대표 종목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정배열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총 대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정배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업종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여드렸었던 중해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실적들도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주면서도 정배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섹터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로봇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봇 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난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나서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정배열로 가고 있고요.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오늘만 해도 지금 로보라든지 히로보틱스, 로보티즈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월달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골든크로스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1월, 2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하반기에 좀 움직이는 흐름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재료들도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정도를 8월 한 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8월을 대응하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을 매일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매달 초와 매달 중순 정도에는 시장을 점검하는 방송을 이런 식으로 남길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